부동산 투기, 부동산 사기가 만연한 나라가 지금의 나라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사기를, 투기를 방조하는 게 아니라 조장하는 주범이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둔촌주공 살리기 이러면서 둔촌주공 이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계속 이제 벌려왔죠. 부동산 분위기를 이제 사그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보조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잔금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러니까 이제 휘청하는 거죠.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고 좀 뭔가 잘못했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 답이 없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냐. 정부가 나설 것이다. 잔금 대출 해주게끔 여러 가지 이제 숨통들을 틔워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융권들이 계속해서 대출을 쪼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정부의 얘기들을 마냥 들을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겠죠. 결국은 무리하게 이제 자기 돈 1억 2억밖에 없으면서 둔촌주공 분양받아서 중도금 무이자로 해결하고 잔금 치를 시점 돼서는 전세 세입자 들여서 전세금 넣고 잔금 치르고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냥 시세차익 10억 20억 더 벌고 이제 경제적인 자유니 뭐니 부자 되겠다라고 수작질했던 게 그들의 속셈이었습니다. 이미 가진 게 많은 고소득 중산층들이 욕심을 더 낸 거죠. 가만히 앉아서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사서 한 채당 시세 차익으로 5억씩, 10억씩, 15억씩 그렇게 이득을 내고 뭐 자산가 뭐 50억, 80억, 100억 부자가 되겠다. 뭐 이런 욕심 가졌던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벌려왔던 겁니다. 사실상 금융권들은 대출 더 많이 해서 좋고 건설업계는 분양가 올려서 좋고 정부는 부동산 경기 이렇게 떠받들어서 올려서 뭐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장해서 좋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각자 자기만의 이유로 이제 그런 짓거리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쉽지 않죠. 앞으로 쉽지 않고 아마 저 둔촌주공 이제 입주 대란 사태가 이제 터지고 그 이후로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아마 다른 곳들도 비슷한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가 조장하고 만들어낸 사기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이러한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금 계약금 날리고 중도금 무이자였는데 중도금 관련한 이자 뭐 지연 이자 여러 가지들 아마 이제 감당하고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황들이 아마 많이 악화될 겁니다. 뭐 30평대 이제 분양받은 사람 기준으로 뭐 대략 이제 한 3억 정도 이제 날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건설사들은 뭐 대략 한 30% 할인 이제 분양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손해 보는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한 3억 가량을 취득했기 때문에 뭐 별 이제 어려움 없이 할인 분양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집 뺏기고 이제 빚 떠하는 그들의 삶이 이제 추락하는 거죠. 엉망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둔촌주공만 그럴까? 아니죠.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겁니다. 10억, 15억짜리 아파트 분양 받아놓고 자기 돈 안 들이고 세입자한테 돈 다 내게 하고 자신은 가만히 앉아서 10억, 20억 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이제 믿고 그들이 이제 무리하게 연끌했던 겁니다. 이제 그랬던 그들의 이제 삶이 앞으로 많이 무너지고 많이 망가진다라고 봐야죠. 꽤 잔인한 일들이 아마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가 조장했냐? 분양업자들, 건설업계, 유튜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 부동산 교수라고 하는 놈들, 정부 관료들, 그들이 전부 다 이러한 짓거리들을 만들었죠. 사실상 정부가 주범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전자금도 대출해 줬잖아요. 전자금을 왜 대출로 해주냐고요. 전세는 자기 돈으로 가야고 돈이 없으면 월세 살아야죠. 그게 정상인데 정상이 아닌 짓거리들을 계속해 와서 부동산 경기를 띄운 상태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그 거품이 이제는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벌어지는 일인 거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일들이 더 만연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분양받으려 하지 않고 또한 입주권을 사는데 분양권을 사는 일도 없을 거고 뭐 무리하게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들어가려 하는 일도 없을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뭐 강남 웬만한 집들 뭐 전세가가 10억이다 15억이다 라고 하고 매매가가 20억이다 30억이다 40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한 돈을 주고 살 만한 진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좀 의심이 드는 거죠.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은 일들을 아마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리하게 빚을 져서 이제 몰락하는 그들의 삶이 이제 그렇게 추락하면, 신용이 망가지면, 신용불량자가 되면, 뭐 요즘은 신용불량자라고 얘기 안 하고 신용유의자라고 얘기하고 뭐 채무불이행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등재가 되면 대출 불가, 신용카드도 안 나오고 이래저래 금융 거래도 못하게 되고 뭐 금융계좌 사용 못하고 이러면 삶이 이제 많이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면 정상인의 삶을 못 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뭐 자신이 뭐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아니면 뭐 대기업의 임원이었다 어쩐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빚을 심하게 지면 그들의 인생이 많이 이제 몰락하는 거죠.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 사업에서 원하는 이제 일감들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래저래 상황이 많이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참 잔인한 일이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제 터져 나올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누가 조정했냐? 윤석열, 문재인, 그놈들이 이러한 사태를 다 만들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하고 어느 한쪽이 덜하다, 별로 그런 얘기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민들한테는 그놈이고, 이 민주당 정부나 국민의힘 정부나 거대 여야당 이놈들이 다 이 사단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전세 사기, 월세 사기, 부동산 사기, 주식 사기, 리딩 사기, 온갖 사기들이 넘쳐나는 게 지금의 나라이고, 그래서 사기 안 당하고 사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둔촌중흥 사태가 11월 한 중순부터 이제 입주 시점인데, 그때부터 아마 온갖 곡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충격이, 어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이제 생각하게 만들지는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절대로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사태들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3,000세대, 4,000세대가 잔금 마련이 안 돼서 아마 고민할 것이고, 뭐 제2금융권이나 뭐 저축은행 있는 데 통해 가지고 고이자를 주면서 잔금을 치르긴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못하는 500채, 1000채 가구가 아마 있을 거라고 추정한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두고 봐야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로 인한 이제 충격들이 둔촌중앙뿐만 아니라 서울에, 경기도에 있는 온갖 아파트 단지들이 전부 다 그와 유사한 상태로 이제 빠지면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몰락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충격이 우리 사회에 많은 경제 충격의 내관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